다음 주에 뭐죠? 다음 주제 하기 전에 뭐 없습니까? 사연 같은 거 없어요? 아 사연 없어요. 사연 반응 되게 좋았던 거 아세요? 사연 반응이 뭐예요? 그 가짜 사연 반응. 뭐라 하는데요? 봅시다 한번. 그냥 그거 보고 그 재밌어서 구독했다. 입덕 부정기를 거쳐서 입덕 부정기가 뭐예요? 저도 그 한 봤는데 댓글 봤어요? 다른 데 달린 댓글 봤는데 입덕 부정기가 뭐예요? 외곽의 인디맨을 계속 챙겨보는데 네. 아 팬이라고 말하긴 싫어. 아 왜? 부정하는 거야. 왜? 팬이라고 해. 예. 그 부정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구독을 하셨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 근데 그거 정말 명필이에요. 네, 인정합니다. 저 그 다르죠 확실히 또. 리릭시스트라. 리릭시스트라 네. 또 다르죠. 그런 거 막 그냥 툭 치면 나옵니다. 그런 거. 댓글이 많네요 생각보다. 댓글을 좀 읽을까요? 사연 없으면? 해달라는 게 꽤 있네요. 아 맞아 있어요. 연애 얘기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아직 베이비라서 연애 얘기 좋아한대요. 시절 인연? 아 이분이 그거네요. 입덕 부정기. 괘씸한 그 분이시네요. 감히 부정을 해? 감히 팬이라고 말 안 해? 그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다 하세요. 당신은 벌입니다 이게. 감히 입덕을 부정을 해? 아무튼 하겠습니다. 근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된 토픽이 있는데 시절 인연이라고 사람들 간 인연에는 시기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불교 용어로 쓰인다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도 정말 좋았던 친했던 친구랑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멀어지고 그런 인연의 오고감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현타? 약간 허무함이 생기더라고요. 친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소홀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평생 함께할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인간관계 참 어렵더라고요. 두 분은 이런 시절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연스러운 멀어짐 이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잘 보고 있어요. 입덕 부정기를 겪다가 오늘 구독했습니다. 응원해요. 구독을 늦게 해? 감히?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이렇게 달아주셔서.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홍주씨 어떤가요? 홍주씨 그거잖아요. 뭐야? 브레이커? 차단왕이잖아요. 네.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고민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겠네요. 아니죠. 차단하세요? 이렇게 하겠네요. 아니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스스로 약간 고민을 했고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차단왕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도망간 거죠. 사실.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들어하는 것만큼 엄청 많이 힘들었으니까 차단왕이 된 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그냥 제가 살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어디에 소속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기획사에 있었고 뭐 이랬었지만 네. 기획사에서도 그 또래랑 안 다녔고 그냥 어디에 소속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도 하고 친구를 또 사귀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뭐 대학을 가고. 근데 이러면 당연히 그 친했던 만큼 자주 교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했던 시절만큼.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당연하네. 네네. 이제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어렸을 때 너무 외로우니까 그런 거에 좀 스스로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구세주처럼 홍크가 등장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차단 안 당한 사람이 되세요. 근데 그 웅주 씨처럼 계속 차단하잖아요. 이런 그 힘든 분들이 웅주 씨 같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자꾸 차단을 하니까 친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져 버렸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신 편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아니에요.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나 이거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외칠 수 있을 만큼 인내하고 해요. 아 인정 협회가 있어가지고 이건 인정입니다. 차단 바꾸세요. 바로 마음에 안 드네. 이러진 않고. 그렇죠. 그러겠죠. 당연히.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많이 있고요. 저도 좀 힘들었죠 이런 걸로. 제 노래도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그레테라는 앨범에 Funniest Home Video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딱 이런 내용이에요. 오래 알던 친구나 뭐 이런 게 멀어지게 되잖아요. 결국엔. 힘들죠 당연히. 이게 딱 주제인 것 같은데요. 친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소홀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평생 함께할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것 같고 이 두 줄이 딱 핵심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경험을 계속 하면은 그게 두려워지죠. 사람 또 만날 때. 아련하잖아요. 그쵸. 아련한 기억들이 좀 두려움으로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이제 의미를 찾기 좀 어렵게 되고 사람들이 좀 더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되면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요. 그 사랑의 반대말이 그 증오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존버거 아저씨가 말하셨는데 네. 저도 그거 좀 공감을 하거든요. 증오랑 사랑은 어느 정도 좀 붙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이 좀 비슷해요. 발화하고 이런 포인트가. 근데 그게 다 식는 게 이제 무관심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무관심이라는 게 엄청 잔인하다는 거죠. 사랑만큼 사랑과 이제 비견할 정도의 무게니까. 그래서 무관심이 돼서 이 사람이 떠나가면은 더 이제 다른 사람 찾기 어렵게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다는 사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헤어짐은 무조건 있어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사랑 얘기했는데 그 우정도 다른 형태의 사랑이에요. 맞잖아요. 네. 인간 간에 벌어지는 어떤 헤어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웅주 씨도 뭐 그냥 막 차단하고 막 이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사람이 좀 소극적이게 되고 그 교류를 할 때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저하게 되다가 이 사람이랑 멀어지면 후회가 좀 많이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손웅정처럼 부딪히고 받치고 하란 말이야. 저는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람끼리 관계에 맞는 거 아닐까요? 너무 속적이게 하지 마시고요. 부딪히고 쓸리고 하란 말이야. 맞아, 필요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김박재재랑 네. 싸웠었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그냥 연락을 꽤 오래 안 했었잖아요. 김학재가 좀 특이 케이스죠. 차단을 당할 뻔했는데 그 예수처럼 부활했죠. 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뭐 여러 이유로 점점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친구는 이제 점점 더 사귀기가 힘들어지고 네. 물론 가까운 지인이나 재밌는 사람 생기지만 어렸을 때만큼 거리감이 없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그냥 어렴풋이 느끼기에 어린 마음으로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의 거의 마지막쯤이겠구나 싶었거든요. 김박재재가. 네. 그래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였지만 스스로 약간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잘 지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나쁘게 말하면 결국엔 나조차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싸웠음에도 차단 직전까지 갔지만 나조차고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맞아요. 나조차고 차단하고 이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좋은 미래는 거기서 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 어떨까. 근데 물론 그 아까 고등학교 때 막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얘기한 것처럼 그 형태 좀 바뀔 거예요. 인간 관계를 맺는 어떤 그래프라던가 뭐 시간과 뭐 어떤 깊이를 비교했을 때 그때만큼 막 다이나믹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근데 그게 냉소적이나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20대 초반에 네. 친구들이랑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슬프고 맞아요. 힘들어하고 저도 그랬고. 맞아요. 근데 내가 완전히 고립돼서 그냥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네. 집에만 있는 게 아닌 한 내가 노력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한 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맞아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 정도? 허무주의 뭐 이렇게 막 했는데 허무주의는 뭐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시니컬해지고 이러면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니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퍼니스트 홈비디오 들으세요. 그거에 대한 노래니까. 그 노래 좋아요. 아무튼 그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제가 이번에 갖고 온 주제는요. 어색함입니다. 사실 큰 관련 없지만 얼마 전에 제가 당근마켓에서 활을 하나 샀거든요. 요활. 바이올린 활을 샀는데 5,000원에 샀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현금으로 거래를 했단 말이죠. 네. 지폐 쓴 게. 그게 해외 아닌 이상 한국에서 지폐 쓴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폐 쓰고 막 그런 거. 그렇긴 해요.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종이돈 같고. 종이돈이죠. 그죠? 가짜 돈 같고. 내 파일 파일놀이 파일놀이 뭐 이런 이용권 뭐 갖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함 갖고 왔습니다. 어색한 상황을 생각을 좀 몇 개 해봤는데 이것도 좀 이어지네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좀 어색함이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뭐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장 보편적인 거 요거 하나 있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친구가 보통 3명이 좀 많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더라고. 뭐 3이라는 숫자가 좀 그런 게 있나? 아무튼 3명이 좀 몰려다니게 되더라고. 어떻게 가도 뭐 우리도 막 보면 경구 형 너 나 이렇게 만나고 김박재 또 싫어하겠네 또 이렇게 하면
김박재재 너 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음. 그 김박재재 박경구 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한 명이 뭐 담배 피러 나가거나 하면 그 두 사람이 약간 어색한 기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라도 뭐 다른 친구들 많은데 그런 게 좀 이상하게 생긴단 말이지.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색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명이 나가는 순간 뭔가 좀 분위기가 확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근데 단둘이끼가 부담스러운 사람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가? 근데 막 어색한 사이는 아닌데 그냥 막 말하기도 하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지?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약간 뭐 우리로 예를 드셨으니까. 네.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당사자는 김박재는 만약에 네. 형이랑 둘이 남아 있으면 네. 어색해할 것 같아. 김박재죠? 겁나 어색하던데. 그러니까 어색해 하던데요. 그게 보여 눈에서 눈동자 흔들려서 무슨 말 할까 이거. 근데 모르겠어. 형이 좀 그래. 제가 좀 불편하게 하나요 사람을? 왜냐면 네. 저도 네. 굉장히 오랜 시간 항상 말하지만 네. 말하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색해했고 네. 같이 작업실을 쓰면서 네. 일주일에 막 4, 5일을 봐도 네. 힘들었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사람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기운이 좀 그런가 봐 내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 혹은 친구 아니더라도 뭐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 만나잖아요. 약간 날 그냥 어려워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 깨려고 막 바보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잘 안 깨져 그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게 목소리 톤 때문인가? 이건 또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 좀 어려워해 사람들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키 190에 네. 목소리 낮고 네. 성격도 막 그렇게 나대는 편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형 음악까지 들었다?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지. 그죠. 하고 오겠죠. 각오하고 오겠어. 자살 안 하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인터뷰하고 이러면 그 기자분들이나 다 음악 듣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밝으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걸 하려고 막 엄청 하거든요. 똥꼬시 하거든요. 그래서 웃기려고 하고. 근데 그래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원래 안 밝은데. 그래서 그랬나 봐. 그 조커 보듯이 해봤나? 억지로 웃는다는 게 원래 안 밝은데. 보였나 내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랬나 보다.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어디 뭐 어떤 자리 갔는데 아무도 말 안 해. 다 너무 낯가려가지고.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걸 못 하나 봐. 그래서 분위기 더 조지나 봐.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못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안 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또 호칭심.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을 안 해? 그래 뭐 그냥 술만 먹다 가자. 이게. 2시간 동안 술만 먹다 가자. 이게. 여자친구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자친구 지인들을 만나면 네.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 근데 그 상황에서 어색하면 내가 나야 되잖아. 그죠. 내가 좀 편하게 바보짓을 해야. 맞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지. 근데 가끔은 도저히 못하겠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사실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거 안 하면 뭐합니까? 입국 딱 네. 그냥 눈싸움. 술만 보는 거죠. 술만 마시고.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나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럼 바로 사과해야죠. 그죠. 그런 건 있습니까? 그 소개팅 해봤어요? 그냥 친구 소개로 소개받아서? 해봤죠. 그때도 약간 어색하잖아요. 처음 볼 때. 네. 그때도 똥꼬쇼 했나요? 그게 참 어려워요. 오프닝 뭐였어요? 오프닝? 뭘로 오프닝 했어요? 그런 상황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에서 올라온 27세 문웅주입니다. 미쳤네. 저는 단둘이 있으면 네. 낯을 별로 안 가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 한 3명, 4명 있으면 낯을 뒤지게 가리고 네. 오히려 1대1 있으면 안 가려요. 아예.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똥꼬쇼를 해도 이놈만 안다. 약간 이래서 그런가 봐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증인이 안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 근데 이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1대1이니까. 그래서 되게. 맞아요.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낯가림 없어졌었어요. 항상. 저는 뭐 멘트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형제잖아요. 네. 누나 형제가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용주 누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여자랑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했습니다. 형제만 있는 사람들 특징인데
여자한테 굉장히 그 부끄러워하고 낯을 엄청 가려요. 고등학교 한 중간까지 여자한테 이름 부를 때 성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사귀는 건 줄 알았어요. 뭐 대학 가고 하니까 그냥 상영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약간 설레죠 그러면. 설레더라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그랬고 그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됐었고 그래서 사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 굉장히 버벅이었어요. 여자 한 명만 있으면 그래요? 말 못하고 막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러진 않죠. 이것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맞아요. 맨몸으로 그냥 하는 것처럼 부딪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통 웅주 씨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2의 자아 나오잖아요. 네. 쇼맨 안상형 나오잖아요. 막 그게 웃기지도 않지만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배려죠. 배려해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렸을 적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잘 못한다. 그렇게 낯을 좀 많이 가린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네. 얼굴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30살 딱 넘으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뻔뻔해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편해요. 맞아요. 그 컨버스 벗는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괜히 고집 안 해도 되니. 근데 20대 때 더 부끄러움이 많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고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자아가 좀 비대해졌나요? 30살 되면서? 그런가? 아니요. 저는 20대 때도 비대했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용주 씨는. 비슷하게 비대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멘트 우리 다 못하잖아요. 공연할 때. 웅주 씨 최악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좀 늘었거든요. 지금 공연하는 지 좀 돼가지고 많이 없어졌겠지만 저 멘트 잘해요. 당신 쓰레기야. 최악 중에서 최악이야. 피드백을 저도 보잖아요. 네. 멘트 잘한다고 많이 해요. 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구분 못할까? 잘합니다. 멘트를 잘하진 않죠. 당연히 멘트 네.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재밌는 사람들. 근데 그냥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맞아요. 아예 웃기려고 안 해도 없이. 돼요. 제가 이게 멘트를 처음 했을 때는 완전 아예 못했고 막 실제로 이랬고 네. 어느 정도 그 입이 좀 그래도 공연을 막 좀 해줬으니까 그것도 한 28, 29 이럴 때였는데 한번 이런 적 있어요. 제가 부평에서 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부평에서 어떤 대한공간 같은 거를 국비 지원인가 뭐 아무튼 정부 지원 같이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좀 도와줘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부평시가 도와준 거죠.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되게 잔잔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공연장이 아니고 대한공간이니까 뒤에 막 백그라운드도 그냥 엄청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LED 라이트만 있고 막 그때 딱 처음 시작하는 그거였어요. 개관 공연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고 그 중에는 이제 부평시청 뭐 사람들도 올 거고 뭐 이렇게 올 거잖아요. 다 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무슨 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평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평 막 생각하다가 부평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보통 물어보면 아무것도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깡패가 좀 유명한데 가실 때 좀 귀갓길 조심하라고. 그런 드립을? 부평시에서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분위기 조졌죠. 그리고 이거 다음 곡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심하네요. 그런 적이 꽤 있었죠. 말실수해서 어색해진 뭐 경험 같은 거 있습니까? 있어요? 전 생각이 안 나네요. 말실수요. 저는 말실수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말실수 해놓고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항상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서 시뮬레이션 많이 도는 게 그거예요? 왕이 넘어지면 킹콩이고요. 그거 안 했어요. 그거 한 적 없어요. 봐봐, 이게 왜곡된 기억이라니까. 그 비싼 거 했잖아요. 킹콩은 한 적 없어요. 비싼 거 했잖아요. 지랄 병신 같은 거. 그것도 외워서 안 해. 자, 다음은요. 이게 제일 병신 같아. 이거 왜 두 줄 되는 걸 못 해요? 근데 그런 게 그 맛이 또 있었나? 그쵸. 알겠습니다. 말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말을 잘 안 하니까 말실수를 별로 안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마이크 들고 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니까 그때 말실수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 그분들 좀 다 웃었습니다. 좀 쌓이시긴 했는데 그래도 좀 웃었습니다. 어색하다는 게 또 분위기 못 맞추는 뭐 그런 거잖아요. 분위기 어긋난 것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스타벅스인데 누가 코스프레 옷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어색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혹은 뭐 코스프레 하는 뭐 코미콘 뭐 행사장 이런 건데 다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혼자 회사원처럼 입었어. 근데 그냥 그 사람을 누가 찍고 있어. 그럼 되게 어색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어색한 순간이 주는 어떤 그 힘 같은 것들도 있어요. 텐션감이라던가.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현대미술도 막 그런 것들이 많고 익숙한 공간에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그런 뭐 어떤 힘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다. 어색함에. 외곽에 있는 7화 급하게 끝내봅니다. 저희 듄 보러 가야 됩니다. 빨리 저 영화관 늦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마무리 해주세요. 엔딩 멘트 해주세요. 어색함은 어차피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인간관계에서 특히 네. 그 순간 많이 있는 테이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좋네요. 외곽인 되면 7화 이렇게 끝내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업로드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